오늘의 토크 영상은 어른스럽게 맥주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캔 맥주예요. 매그너스. 아우 시큼해. 이게 약간 가볍게 마시기 좋은 맥주거든요. 사과 맛이 나는 맥주 중에 가장 맛있어요. 도수는 4.5. 연말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런 엄마 주제로 한 영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2년 만? 올해는 그 코로나 분의 습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어지러운 한 해를 보냈고 또 그만큼 감정 소모도 많이 겪어서 진짜 그야말로 뭔가 한도 초과된 그런 기분이에요. 물론 저도 지금 위로를 받고 싶고 또 걱정도 받고 싶은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럴수록에 어떤 나의 이런 터치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또 어떤 주제로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해봤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꼭 가져야 할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아마 미혼이든 기혼이든 한 번쯤은 던져봤을 만한, 혹은 앞으로 언젠가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아이를 꼭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꼭 가져야 할까요? 내가 꼭 엄마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 진짜 꼭 해야 하는, 너도 하고 얘도 하고 쟤도 하고 나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누가 정해? 그거 왜 정해져 있다고 믿어? 내 삶이 정해져 있으면 지금까지 뭐 하러 열심히 공부했고 뭐 하러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으며 뭐 하러 열심히 살아왔을까? 갑자기 화나네? 갑자기 화나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임신과 출산과 육아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내 커리어는 뭐 대단한 커리어는 아니지만 내가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가 지금 이 일이라도 하려고 지난 30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내 시간도 없고 내가 엄마를 잘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또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미 아이가 있고 또 아이가 생긴 지 3년이 지났어요. 오늘의 주제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과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저도 비슷한 결의 그런 고민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답니다. 뭘까요? 바로 둘째에 대한 고민이에요. 둘째를 낳아야 할까요? 둘째를 낳아본 분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만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행복이 있다고. 진짜 하나만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봤으니까 그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걱정만 앞서는 거예요. 지금의 나도, 지금의 우리 가정도 벅찬데 충분히 행복한데 굳이 한 명을 더 낳아야 할까? 그러면서도 또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내 아이에게 동생이 생기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싫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둘이 평생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요즘에는 다 한 명씩만 낳으니까 뭐 문제 있을까? 여러분들이랑 좀 비슷한 고민이죠?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 그 낳았을 때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고 벅차고 힘든데 굳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결혼도 많이 안 하잖아. 저는 이런 둘째 고민이 종종 드는데 뭐 자주 든다고 해야 되나? 종종 든다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면 늘 결국에는 그래 그냥 도담이한테 다 몰빵하고 아주 행복하게 키워주자. 알 수 없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아요.
여러분들도 일단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지 않나요? 아니,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웃겨. 왜 고민해야 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먼저 아이를 키워본 입장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아이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이와 나 사이의 감정 소모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생김으로써 이 관계, 저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 소모도 되게 커요. 당연히 내 시간도 없고요. 지금 저의 경우에는 도담이가 이제 세 돌이 조금 지났거든요. 12월 12일이 생일이에요. TMI. 근데 태어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당연히 저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아침에 저도 막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고 저는 퇴근을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은 같이 씻고 같이 잘 준비하고 같이 책도 읽다 보면은 시간이 11시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도담이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말도 잘 듣고 약간 뭐라 그럴까 다루기가 쉬운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건 좀 제 멘탈과 제 심정에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밤에 침대에 눕고 불을 끈 순간부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잠들기까지. 저도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즐기고 또 이 시간만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도담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 시간만큼 5분, 10분, 20분, 30분, 40분만 이렇게 시간이 늘어가면서 도담이가 잠들기 전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담이가 잠들고 나서 제가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담이를 재우면서 저도 같이 잠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도 꾸역꾸역 알람을 맞춰놔서 일어나서 뭐 TV도 보고 야식도 먹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피곤해지더라고요. 낮잠이 아니라 밤에 자야 할 잠을 이쪽이죠? 밤에 자야 할 잠을 잠깐 자고 일어나서 무언가 다른 걸 한다는 거는 진짜 피곤한 일이에요.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이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변수는 정말 많고요. 변수가 아닌 거 딱 하나 고정돼 있는 거는 아이가 주는 행복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그거 사랑, 내리사랑만 있는 거 아니다? 올리사랑? 올려사랑? 내 자식도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요. 근데 그 사랑은 진짜 너무나도 순수하고 연약한 푸딩 같아요. 내 몸 바쳐서 낳은 아이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고 자라는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한테서도 그런 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 알죠? 그런 도구로 삼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뭔가 부정적인 영향도 너무너무 많지만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변수들도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지만 고정적으로 나에게 줄 수 있는 이 행복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라는 것도 어필을 같이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이 아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행복 지옥에 빠지는 상상. 야, 네가 이러고도 안 행복해? 어디 한번 더 행복해져 봐라. 더 행복하게 해주겠어. 뭐 요런 지옥에 빠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폭풍우 같은 그런 스트레스 속에 이 한 줄기 빛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빛나요. 아무튼 이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고민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거나 굉장히 이기적인 고민이라거나 그런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정말 당연하게도 내 삶을 통째로 살아온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없애가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야 할까라는 고민 자체는 정말 정말 지극히 당연한 고민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무슨 아이를 낳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쵸? 아이를 가지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정말 너무 많지만, 그리고 이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저는 큼직하게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 이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에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또 이 조건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겠지만 일단은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알죠? 진짜 뭔지. 나 진짜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진짜 1%가 아닌 0.1%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를 낳든 말든 결혼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이가 생기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시댁과 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아이를 가지면 시댁에서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들을, 그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기도 하실 거고, 또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하실 거고. 근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어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애티튜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애티튜드가 나에게 위로와 어떤 그런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그런 거였으면 참 좋겠는데, 나에게 정중하지 못한 방법의 애티튜드일 수도 있거든요. 장차 태어날 우리 아이, 내 몸속에 있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스트레스를 전달해주지 않도록 이 스트레스를 중간에서 잘 끊어내줄 남편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 잘하는 남편의 성품이라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차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땡기네. 술이야 뭐 저 포함해서 모든 성인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죠. 근데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내 몸속에 어떤 이게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영향이 정말 안 좋대요. 그런데 남편이랑 나랑 임신 전에 막 술도 너무 재밌게 잘 먹고 했어. 근데 임신하고 나니까 지만 먹네. 지만 막 먹으러 돌아다니네. 꼴 보기 좋아요, 싫어요? 천불이 납니다. 임신을 하지 않은 나의 이 상태에서 상상만으로도 너무 화딱지가 나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걸 겪는다? 물론 화가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상상만으로도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사소하지 않은, 뭐라 그럴까, 서로 우리 가정을 꾸릴 준비 중인 이 시기에 혼자만 발 빼가지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밤 늦게 들어오고 뭐 일찍 들어와도 상관없어. 일찍 들어온다고 해도 술 먹고 들어오면 그게 다 뭔 소용이야, 그쵸? 이런 술 절제력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남편이 설거지나 빨래 이런 집안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요. 아이가 생기는 것은 정말 현실과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조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걸 왜 즐거워하고 왜 본인이 나서서 집안일을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면은 몸이 많이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몸이 계속 부어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서서 뭔가 한다?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요즘엔 뭐 식기세척기 같은 게 있으니까 저희는 LG 거 쓰거든요. TMI이긴 하지만. 그래, 식기세척기 써. 식기세척기에서 식기세척기에 그릇 넣고 그릇 빼고 이런 거 다 누가 하죠.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 낳고 나면은 모유 수유를 하든 분유 수유를 하든 설거지는 정말 계속 나와요. 왜냐면 아이가 2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2시간이지 뭐 예를 들어서 1시부터 얘가 먹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완전 신생아 때는 40분 정도 걸려요. 그럼 1시 40분에 수유가 끝나겠죠? 1시 40분부터 2시간이 아닙니다. 1시부터 2시간 후예요. 그래서 수유를 하고 나서 1시간 반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야. 다음 수유까지. 그 1시간 반 동안 뭐 분유 수유를 했으면은 젖병을 닦아야 하고요. 또 모유 수유를 했다면은 뭐 거기에 맞는 뭐 기구들을 이렇게 또 세척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 24시간 동안 해야 돼요. 잠잘 시간 없어요. 새벽 내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 와서 이런 거 도와주지도 않는다? 열받죠. 힘들죠. 근데 모유를 끊는 중이다. 단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단유 중에 유축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너무 많아. 이거 설거지 할 거 너무 많고요. 아이가 수유 중이기 때문에 빨아야 할 뭐 손수건, 뭐 천기적인 뭐 수건, 옷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혼자 다 하냐고요.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일하는 게 힘들어. 그래, 힘들지. 힘든데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서 집안일을 습관적으로 잘 하는 사람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옵션적인 거긴 한데 남편이 스킨십을 잘 하는 편인지 스킨십을 어색해 하는 편인지 어색해 하지 않는 편인지 궁금해요. 잘하고가 안 하고가 아니고 어색해 하는지. 제가 자꾸 남편 얘기만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해요. 거의 95%예요. 이 산전 우울증과 산후 우울증의 원인은 거의 남편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남편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산전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남편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남편이 잘해야 돼요, 무조건. 제가 이 스킨십은 왜 얘기했냐면 배가 이제 막 크게 불러왔어. 배가 거의 이제 만삭 때는 배에 9kg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배에 이제 9kg를 24시간 동안 단 1초도 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제대로 씻지를 못합니다. 특히 발 씻지 못하고요. 발이 계속 부어 있는 상태라서 나도 이렇게 좀 만지작 해서 이 부종을 좀 풀어주고 싶고 한데 그것도 안 돼. 왜냐면 내 손도 부어서 구부리는 것도 너무너무 아프거든. 그리고 이 배가 너무 무겁고 하니까 앉아 있어도 꼬리뼈 아파, 서 있어도 당연히 꼬리 아파, 누워 있어도 너무 아파 한데 계단이라도 올라가는 날에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때 뒤에서 살짝 받쳐주기만 해도 진짜 수월해져요. 근데 이런 뭔가 발 씻는 거, 이렇게 뭐 몸을 받쳐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어색하다면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여러분들 집 근처에 아이를 좀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혹은 와서 아이를 봐줄 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메인 양육자에게 개인적인 시간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보통 이 5번째 조건이 많이 힘든 조건이라서 많은 메인 양육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넌 정서적으로 진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윤택한 육아 환경을 가지려면은 주변에 혹은 미리 그 베이비시터들을 탐색해봐도 되고요. 어쨌든 내가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커리어예요. 이 커리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취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그래도 괜찮을까? 나 후회 안 할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커리어에서 상실감이 정말 많이 클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계속 디자인 업만 해와서 이쪽 계열만 아는데, 디자인의 경우에는 집에서 조금 이것저것 작업하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재택근무하는 프리랜서로 어떤 뭔가 아이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뭐 전단지를 만들어서 뭐 디자인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길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업종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차선책을 길을 좀 생각해 두면은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육아가 왜 힘든 거냐면요. 육아는 육체적으로 당연히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계획해 놓은 거, 뭐 오늘 A를 해야지 했는데 오늘 내 기분이 B를 하고 싶대. 그래서 B를 해. 내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의지에 의해서. 근데 육아는 그게 안 돼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설거지 하고 싶을 때 설거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컨디션 좋을 때 아기가 울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 컨디션이 나쁠 때 아기가 갑자기 순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든지 다 아이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의지대로, 아니 내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간다니까? 내 마음대로 밥도 못 먹고요.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를 해. 모유 수유 하는데 아까처럼 2시간마다 수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래서 막 간편식으로 때워. 그런 나에게서 생성되는 모유가 질적으로 좋을까? 아이한테 또 미안해지죠. 이런 자책이 남아요. 항상 자책이 남아요. 그래서 육아가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재택근무, 용돈벌이라도 뭔가를 생각해 두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 이 정도로 하나하나 좀 짚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공식이라던가 정답이라던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이를 꼭 가져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든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기 좋은 그런 디테일한 문항들, 디테일한 항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조건들이 있고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아이를 낳으셔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의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의 결정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길 바라면서 오지랖을 좀 부려봤어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원래 가지고 있던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라는 엔딩 멘트, 그거를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2개로 정했어요. 2개가 조금 상반된 건데 한 가지를 먼저 공개하자면 It's okay to be you.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 괜찮아요 라는 의미를 가진 건데, 제가 여름부터 되게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거의 반년이나 지났네. 제가 고민을 하고 있거나 뭔가 망설여진다거나 할 때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떠오르는 그런 위로의 문장이라서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필시 힘이 되어 줄 거라고 믿어서 정해봤어요. It's okay to be you.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